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설명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의 성격과 적성, 그리고 회사 체질이다, 사업 체질이다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볼 거고, 또 어떤 일을 하면 오랫동안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빨리 진행해 볼게요. 우선 앞에 있는 4개의 이미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유니버셜 웨이트 속의 4명의 인물입니다. 각각 다른 직업을 상징하는 카드들을 가져왔는데요. 왼쪽부터 퀸 오브 컵, 컵을 들고 있는 여왕, 그리고 나이트 오브 완즈, 막대기를 들고 있는 기사고요. 갑옷을 입고 있죠. 세 번째는 여사제 카드입니다. 검은 사제들의 그 사제를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페이지 오브 컵, 컵을 들고 있는 시종인데요. 하인이라기보다는 견습생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마음을 가라앉히고 편안한 마음으로 카드 한 장을 뽑아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퀸 오브 컵 카드입니다. 컵을 들고 있는 여왕 카드예요. 오늘 카드는 총 12장 뽑아볼 거예요. 왼쪽 상단부터 차례대로 해석해 볼게요. 우선 질문자님께서는 좀 남들과는 다른 일을 하고 싶다, 색다른 나만의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데요. 남들 가는 대로 똑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만이 갖고 있는 색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좀 차별화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서 무언가를 하는 시간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보다 좋을 때가 많습니다. 일할 때만큼은 질문자님 혼자 하시는 게 더 좋기는 해요. 왜냐면 본인이 여유를 충분히 즐길 시간이 있어야 질문자님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편이다 라고 하고요. 특히 중요한 결정을 앞뒀을 때 좀 질문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랬다 저랬다 마음도 많이 바뀌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좀 많이 쓰시는 편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분들은 짜잘짜잘한 세세한 것들은 잘 보는데 정작 좀 큰 그림은 잘 못 본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당장 나한테 좀 손해다, 마이너스 얼마다, 이런 것들은 되게 효율적으로 최대한 손해를 덜 보면서 진행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큰 그림을 봤을 때는 핵심을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 눈앞에 당장 보이는 일은 잘 하시는데 먼 미래의 진로를 찾는다든지 10년, 20년 계획을 세우고 그런 좀 장기적인 계획은 익숙치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고요. 지금 당장 질문자님께서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 약간의 괴리가 생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성격을 조금 더 보자면 다른 사람을 좀 잘 믿는 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남에게 쉽게 속는 경우도 있지만 본래 질문자님이 어떤 정의감이라고 해야 될지 좀 다른 사람을 돕는 것들, 내가 사회적으로 좀 옳은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좀 가치관을 또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잘하는 거 위주로 조금 더 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질문자님께서 갖고 있는 지능과 감수성이 좀 높은 편이라서 공감 능력도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낯을 가리는 사람도 질문자님이랑 있으면 이상하게 편안하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조금 잘 믿지만 그게 장점이라서 정의로운 면이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돕고 싶고 본인이 사회적으로도 목소리를 좀 내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책임감이 있는 편이라서 뭔가를 0에서부터 아예 바닥부터 창작을 한다든지 아이디어를 내는 것에는 조금 약할 수가 있지만 일에 대한 집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의 일이라면 최대한 그 일을 끝내고 마무리 지으려는 근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회사 체질이냐 사업 체질이냐를 물었을 때는 회사 체질이에요. 근데 회사에 막 애사심을 갖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책임감이지. 외가 카드를 조금 더 볼까요? 아마 카드에서 말하는 질문자님은 어떤 나이에서 오는 위계질서? 사람이 능력으로 평가받아야 되는데 나이가 많으면 더 대접을 받고 이런 좀 것들이 그다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보이고요. 오히려 이런 분들은 프리랜서 쪽이 더 체질에 맞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분들은 질문자님 원하는 취향대로 내가 좋아하는 물건 쓰면서 나 혼자만의 시간 보내는 게 나도 행복하고 업무 능률도 올라가고 누군가가 내가 갖고 있는 매력이나 재능도 좀 봐줘야 되고 그래야 더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갖고 있는 생활력도 좋고요. 끈기도 있는 편이라서 프리랜서 작가라든지 편집자, 번역, 디자인 쪽도 괜찮고요. 회사 생활을 하신다면 의외로 좀 여러 번 체크해야 되는 좀 꼼꼼한 면을 갖고 계셔서 연구 개발 쪽 혹은 사람을 가르치는 쪽도 좋아요. 그리고 물리치료나 초음파 같은 의료나 전문 뭐 교정하는 쪽 이쪽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분들은 능력주의자거든요. 내가 당장 이 업계에서 오래 버텨서 막 거장이 되겠다라기보다는 당장 내가 사람들 앞에서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인정을 받고 또 그 원동력으로 다음 일을 하고 그런 식의 업무를 택했을 때 스스로 얻는 성취감도 더 크게 다가올 수가 있고요. 그래도 나는 창업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 유통이나 이미 만들어진 기성품을 판매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만의 기술, 요리를 하더라도 나만 할 수 있는 그런 요리 방식 또는 기능적인 부분,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쪽의 아이템을 고르시는 게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갖고 있는 생활력과 근성이 좋은 편이라서 막 정기적으로 틀이 있고 출근을 해서 월급을 받는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좀 자유로운 쪽의 일을 하시더라도 충분히 경제활동을 꾸준히 오랫동안 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첫 번째 카드는 여기까지 할게요. 두 번째 지팡이를 든 기사 카드 볼까요? 총 12장의 카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왼쪽 상단부터 차례대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분들은요, 내가 속해 있는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편이신 것 같아요. 낯선 거, 새로운 것보다는 내가 그래도 익숙한 범위 내에서 일하고 싶어 하시고, 인간관계도 굳이 막 넓힐 필요가 없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냥 질문자님이 굳이 새로 신경 쓸 만한 것들을 만들고 싶지 않아 하는 면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뭔가를 결정하실 때, 뭐 아니면 도다,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다,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구분을 짓는 편이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 인 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질문자님이 일을 하실 때 내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차례대로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거의 그대로 그 방식을 따라가시는 것 같아요. 굳이 막 이것저것 수정하는 거는 귀찮고 좀 번거로워한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런 유형의 분들이 연애를 하실 때도 좀 칼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행동이 있고 그걸 상대가 했으면 좀 차갑게 야박하게 상대를 몰아세우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네요.
근데 전체적으로 사회성이 뛰어난 편이라서 어디에 속해도 무난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누군가와 한번 친해지면 깊은 얘기나 속 얘기도 쉽게 쉽게 잘 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시는 것 같고, 잘하는 거 위주로 조금 더 보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기억력이 좋아요. 막 암기 이런 게 아니라 누가 나한테 했던 얘기가 좀 앞뒤가 달라서 말이 안 맞는다, 말이 바뀐다, 이런 것들을 정확히 캐치하시고, 좀 이 사람이 지금 변명을 하는 것 같다, 이런 것들도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질문자님 본인도 어떤 임기응변이나 변명하는 것들에 능한 편이라서, 내가 조금은 뭐 기억이 안 난다, 혹은 내 말이 논리적으로 약간은 근거가 부족하다 하는 경우에도 그냥 말로 대강 해결은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능력을 갖고 계신 것 같고, 실제로 일상생활에 좀 사소한 것들을 세세하게 잘 관찰하시기도 하고, 내가 본 것이나 겪은 것들을 누군가한테 얘기를 해줄 때 되게 실감나게 잘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자님을 봤을 때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도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이 듭니다.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되게 옷을 잘 입는다거나 외모가 화려한 경우가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어느 정도 좀 관리가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특히 사람들을 만날 때 질문자님의 첫 인상이 어느 정도 좀 거부감이 없다, 무난하게 다가갈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회사 체질이냐 사업 체질이냐를 봤을 때는 회사 체질에 가깝게 보여요. 왜냐면 말씀드렸던 인상이 좋아서 여기저기 무던하게 잘 어울리지만, 그러면서도 겁이 좀 있는 편이라서 막 큰 돈을 투자하거나 큰 돈을 확 잃는 것들, 그런 것들을 못하는 성격이고요. 집에서 그냥 가만히 놀거나 가만히 있으면 뭔가 텐션이 떨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어딘가 매일매일 출근할 때가 있는 게 좋고요, 이분들에게는요. 그러면서도 또 너무 치열하게 사는 건 또 싫대요. 그래서 막 죽어라 한 가지 일에 매달리는 건 또 잘 못하시기 때문에, 사업 체질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정기적으로 갈 데가 있는 회사 생활을 좀 하시는 게 잘 맞을 수가 있다. 그리고 생각이 좀 많은 편이신 것 같아요. 실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어쩔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단순 작업을 좋아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본인이 갖고 있는 관찰력이 좋고 꼼꼼한 편이라서 회계나 재무 쪽의 일을 하셔도 좋아요. 근데 이분들은 똑같은 일 한 개만 하는 것보다는 동시에 좀 여러 가지 일을 쳐내면서 하시는 게 오히려 몰입도가 좋아서 중개업이나 호텔과 관련된 직종도 괜찮고요. 생각이 많고 사람 스트레스에 좀 취약하기 때문에 사람이랑 대화를 많이 안 해도 되는 동물과 관련된 직종도 괜찮습니다. 이분들은 내가 뭔가 시간을 헛되게 썼다, 오늘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기분이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끊임없이 주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창업을 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막 어플리케이션이나 기계를 써서 일하는 그런 사업보다는 내가 직접 가게나 현장에 나가서 몸으로 움직이고 또 움직인 만큼 버는 쪽의 사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꽃이나 작물을 키우는 농업 쪽의 일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때로는 가만히 앉아서 머리만 쓰는 일보다는 이분들에게는 몸을 쓰는 일에 더 큰 보람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카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사제 카드 해석할게요. 총 12장의 카드를 뽑아볼게요. 왼쪽 상단부터 차례대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여지는 일을 하고 싶어 하신대요. 흔히 회사를 다니면 회사의 일을 하는 거지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움직이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보통 기계를 작동하거나 게임이나 자동차 운전 같은 것들을 금방금방 배워요. 왜냐면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일이면서도 뭔가 문제를 한눈에 보는 그런 능력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짜잘짜잘한 일보다는 질문자님의 생각대로 큰 그림을 움직이고 싶어 한다, 이런 심리가 보이고요. 특히 좀 새로 나온 정보라든지 최신 기계를 만지고 다루는 일에서 의외의 재능을 발견하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주변에서 질문자님을 보는 어떤 평가나 반응에는 약간 예민해요. 내가 뭔가를 했는데 주변의 반응이 괜찮다 그러면 내가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기분도 좋아지고요. 때로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일을 하면 실제로 결과도 잘 나오는 편이에요. 이런 분들이 보통 누군가에게 지시를 상세하게 받으면 처음 해보는 일이라도 능숙하게 해내는 능력이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자존심은 조금 강한 편이고요.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최근에 겪었던 일, 최근에 일어났던 화제거리를 중심에 둬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중요한 일을 내가 나서서 주도하고 사람들을 잘 챙기고 이런 리더의 성향도 엿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잘하는 거 위주로 조금 더 보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어떤 사건이나 상황의 규칙성을 잘 찾아내는 편이에요. 보통 패턴이라고 하죠. 어떤 일은 이런 패턴으로 흘러가고 다음 단계는 또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사람을 볼 때도 저런 성격의 사람들은 꼭 어떨 때 삐지고 어떨 때 좋아하더라. 이런 좀 규칙성이나 패턴을 발견하는 능력이 뛰어난 편이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통찰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좀 어떤 패턴을 발견하는 과정들이 질문자님에게는 전혀 지루하거나 어렵지 않고요. 오히려 좀 여러 가지 사건을 주고 공통점을 찾아내라, 차이점을 찾아내라 하는 일이 은근히 질문자님에게는 흥미로운 일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도 조금 섬세한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사소한 것들을 잘 챙겨주는 편이고 깜짝 선물 같은 거 하시는 것도 좋아하시는 것 같고 뭔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심리도 엿보이는데요. 그런데 자기의 속마음, 자신의 속마음은 잘 숨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싫어도 좋은 척 할 수 있고 좋아도 감정 없는 척, 무덤덤한 척 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회사 체질이냐 사업 체질이냐를 봤을 땐 전형적인 사업가 체질인데요. 왜냐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을 끌고 가는 힘이 있으시고요. 내 눈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좀 전체의 그림, 큰 그림을 볼 줄 알거든요. 회사를 다니시더라도 상황만 맞으면 질문자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고 두각을 나타내고 사람들 사이에서 괜찮은 평가를 얻어낼 수는 있지만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을 드러낼 수 있는 조건이 보통은 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한 직장을 오래 다니는 경우가 좀 드물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런 분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하셔야 돼요. 뭔가 내가 스스로 막 만져보고 실험을 해보고 거기서 규칙이나 방법을 찾고 몰두하는 것에서 성취감을 느끼는데요. 대표적으로 요리 쪽도 있을 거고 장비를 사용하는 제조업 쪽도 괜찮고요. 새로 들어오는 어떤 최첨단 기술 같은 거 그런 것들 최신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으시고 뭐든 빨리 배우는 편이라서 정보통신에 관련된 기술을 배워보시는 것도 좋아요. 막 회사에 희생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어진 일에 책임감이 강하고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사건에서 패턴을 잘 읽어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정해진 틀이 있고 뭔가 자기의 일이 정확하게 주어지는 것들을 질문자님은 좋아하셔서 경찰이나 소방, 출간 공무원 또는 교도관이나 선원 같은 것들도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창업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서비스업
쪽보다는 내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는 쪽에 일이 좋아요. 뭔가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자기의 개성을 만들어 간다. 그래서 공부방도 있을 거고, 요즘 매거진, 주간지를 인터넷으로도 출판을 하잖아요. 인터넷 기사나 소식지, 전자출판 쪽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분들은 여건이 된다면 가급적으로 아직 개척이 좀 덜 된 신사업 쪽으로 일을 하시는 게 잘 맞는다고 해요. 신기술도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금방 배우고 본인도 어떤 트렌드를 읽어내는 감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취미로라도 어떤 최신 이슈나 기술들 같은 것들을 잘 눈여겨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 카드는 여기까지 할게요. 페이지 오브 컵 시종 카드 해석하겠습니다. 컵을 들고 있는 시종이죠. 총 12장의 카드를 리딩해 볼게요. 왼쪽 상단부터 차례대로 리딩해 보겠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호기심이 왕성하고 지식에 대한 욕구가 있는 편이다 라고 해요. 뭔가 자신의 발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새로운 경험하시는 것도 좋아하시는 것 같고 뭐라도 하나 더 배우려고 하는 편이신 것 같아요.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모르는 게 있는 건데 내가 잘 모른다거나 아니면 잘 안 풀리는 일에는 스스로 자책을 하시기도 하시나 봐요. 근데 또 일단 일을 시작하시면 굉장히 영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말이 많지는 않은데 몇 마디 하는 말씀이 핵심을 꿰뚫기도 하고요. 막 공과 사를 확실하게 나누기보다는 그때그때 유연하게 처리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일을 하다가 몸이 조금 힘들면 쉴 수도 있는 거고 좀 덜 열심히 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공적인 일에 사심이 개입될 수도 있는 거고 막 사람들이 보는 시선보다는 나와 저 사람의 관계를 위주로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하시는 편이라고 해요. 근데 직업에 있어서는 약간은 체면을 중시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일을 할 거면 그래도 조금 폼이 나는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좀 부족해 보이는 직업이나 시대에 좀 뒤처지는 그런 일에는 흥미가 없으시고요. 차라리 내가 하는 일이 좀 대단한 일이 아니라면 환경이 좀 유연하고 젊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일하고 싶어 한다 이런 심리도 좀 보이고요. 이분들에게 직업은 막 안정적이고 오래 막 얇고 길게 가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내가 재밌고 또는 내가 배울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의 일이 지겨워지면 좀 더 새로운 환경을 찾기 위해서 직장을 바꾸시는 것도 이분들에게는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들 자체가 이해관계, 수지타산을 계산하는 데에 있어 굉장히 밝은 편이라서 한마디로 내가 손해볼 장사는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3자가 봤을 때는 막 급하게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질문자님의 내면의 마음속에는 비교적 확실하게 판단해서 움직이는 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고요. 질문자님께서 잘하는 거 위주로 조금 더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말씀을 잘하시는 편이에요. 막 달변가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질문자님만의 말투가 있어요. 질문자님만이 쓰는 단어가 있고 질문자님이 글 쓰는 방식이 있어서 사실 이런 분들이 마음 먹고 글 쓰는 일을 해보면 되게 독특한 작품이 나올 수가 있어요. 평소에도 질문자님의 감정을 막 억제하고 참고 아닌 척하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힘들다, 슬프다, 좋다 이런 감정들이 얼굴에도 다 드러나는 편이신 것 같고 똑같은 얘기도 재밌게 말하는 재주가 있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어떤 좀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어 보이고 성격도 확실하고 시원시원한 편이신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는 다른 사람보다 약간 더 성숙한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일을 하시다가 나에게 과한 일이 돌아오거나 좀 내 직급에 맞지 않는
좀 나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일도 충분히 잘 해내시지만 지나간 과거에 지나치게 신경 쓰거나 고민하고 후회하는 면도 있다라고 해요. 의심도 조금 있으신 편이고요. 약간은 소심한 면이 있지만요. 또 금방 까먹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체질이냐 사업 체질이냐를 봤을 때는 이분들은 사실 타고난 장사꾼 스타일이에요. 막 경력이 쌓였다고 뒤에 그냥 책상에 앉아서 지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현장도 뛰고 사람들에게 에너지도 받고 또 금방 실증이 나는 성격이기 때문에 어제랑은 좀 다른 일을 하고 또 내일 일어날 일은 예상할 수가 없는 그런 좀 액티브한 직종을 가졌을 때 성취감을 느끼실 수가 있고, 약간은 업무를 듬성듬성 한다고 하죠. 막 치밀하게 세세하게 하지는 않아서 회사를 다닌다고 치면 막 꼼꼼하게 숫자 계산하고 오탈자 찾고 문서 정리하고 그런 일보다는 좀 스케일도 있고 좀 자유로움도 있고 어떤 공연이나 스포츠, 야구장이나 공항, 보안 쪽의 일도 좋고요. 왜냐면 이분들은 작게 시작하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물론 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도 좀 크고 업무하는 장소도 좀 크고 사람도 많고 그런 곳에서 의외로 적응을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계속 움직이고 일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막 나이 들어서도 내가 그냥 나이 때문에 대접받기보다는 계속 나이 들어서도 왕성하게 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고요. 다른 사람보다 영리하게 말하고 쓰는 편이기 때문에 광고나 마케팅 쪽도 잘 맞고요. 기획이나 작사 같은 뭔가를 구성하고 창작하는 쪽도 괜찮아요. 만약에 창업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많은 쪽의 아이템을 골라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분들은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자아도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젊고 철없는 자아가 더 강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막 재밌는 일, 새로운 일, 자극적인 일들을 찾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사람으로부터 에너지를 받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젊은 에너지, 예를 들어서 음식 창업을 하더라도 20, 30대들이 자주 찾는 아이템이나 장소, 그리고 또 정적인 것보다는 조금은 덜 꼼꼼해도 유동적이고 뭐 막 틀이 정해져 있지 않는 그런 일을 하시면 충분히 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일을 만나게 되실 것 같다, 이렇게 카드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직업을 오래 하는 장기 근속이나 그런 것들에 크게 미련을 두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분들 성향상 한 가지 일을 오랫동안 지속하는 게 더 힘들거든요. 그럼 네 번째 카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해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알림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에 봐요.